제가 비교적 유소년기에는 좀 다복하게 자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몰랐죠. 저 스스로는 너무 방종하고 자만해가지고 좋은 걸 좋은 거로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대에 해외 대학생들만 보내주는 그런 기관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농업교육을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도 제가 지원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고, 그런데도 그 지원에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그 교환 학생 교육을 끝내고 들어와서 선진 문명을 보고 나니까 다시 또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는 갈 수가 없고 근데 현대중공업에 가서 용접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용접 자격증을 교육을 받고 노력해가지고 육지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주는데, 그것이 현지 미국 검사관이 와서, 시험관이 와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험을 봐서 패스하면 그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합격해서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다시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퇴사 사직서를 내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날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낙반사고에서 다쳤거든요. 2년을 그냥 병상에 누워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언도를 받고, 그때 이제 모든 걸 이제 포기하게 됐죠. 아, 이거 나한테 희망이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퇴원해가지고 한방 쪽으로 치료를 하고 침을 맞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혼자 간신히 움직일 정도는 된 거예요. 그 기간이 한 2년이나 3년이 걸렸는데, 그러고서는 도저히 내가 판단하기를 나는 사름구실도 못하고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제가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나 뭐 행동이나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없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주도 와서 또 생각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원양어선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그에서 판단을 해서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제 생의 길,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바다 어선 또는 바다 생활은 아주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제가 사는 것은 정말 천국에서 살았고, 원양어선을 타고 작업장 목적지에 적도 근처로 내려가는데 3일 동안을 내려갔습니다. 밤낮 없이. 그런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뀐 거죠. 내려갔다는 말은 항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항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생을 바꿔놓게 됐는데, 저야 뭐 초짜에 햇병아리에, 그 다음에 뭐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뭐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일념뿐이 없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멀미가 24시간 계속 며칠 계속 되더라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내가 이러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물속으로 뛰어내려갔는데 그 두 분이 지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 갖다 대령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한 솥에 밥을 넣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걸 끓여다가 저한테 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나 많고 이 두 분들이 이렇게 나하고 인연이 없는데 정성을 들여서 살으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저의 과거도 모르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 마음을 이제 돌리게 된 거죠. 네. 20대 정말 그 인생에 그 희망을 안고 나아갈 그 시기에 예. 예, 정말 갑자기 닥친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 때문에 깊은 좌절을 하고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먼 바다에 가서 나의 존재를 물어 돌리겠다고 가셨는데 훨씬 어렵게 사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두 분의 삶을 보고 어떤 깊은 인생에 대한 그 깨달음, 네, 다시 한번 희망을 안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오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정말 극적인데요. 그럼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제가 그 디스크 환자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제가 자라는 동안에는 책을 좀 많이 봤죠. 기독교에도 청년기에 심취돼 있어서 신학대학을 가서 신부노릇을 해라 막 이런 정도 계속 달래고 했지만은 그런 것도 마다하고 아니다라고 해서 뿌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대순진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 삶을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길이겠다 싶어서 대순진리하고 연결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던 과정에서 2004년경에 장준호 포감이 저희 가정에 PC를 수리해주러 오고 뭐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고장났을 때 이런 역할을 해주느라고 드나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해가 드나든 게 아니라 여러 해를 들었는데 제가 대순진리에 있으면서 거기도 분명히 상제님을 받들어 모시는 곳이고 그런데 상제님이 지금의 중산도의 상제님하고 대순진리의 상제님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입 후에 장포감이 도전을 가져와서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래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도전을 전경도 많이 봤지만 도전을 보게 되니까 바로 정통한 중산도고 강중산 상제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상제님 말씀이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그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입도까지 좀 시간이 걸리신 것 같아요. 엄청 걸렸죠. 대순진리하고의 그 맺어진 인연이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오랜 시간 있다가 2014년도에서 중산도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시간이 걸린 그 속에서 네. 뭐 집이 다 날아가고 근데 또 하우스가 날아갔는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자취수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하우스가 1000평짜리 하우스였는데 태풍에 날아갔는데 그때 참 암담했죠. 그래서 살림살이가 뭐 다 망가지고 비에 젖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수행의 그 기초에서 아마 믿음이 강력하게 생겼고 그런 과정에서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더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진 도생님도 리병창 도생님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이제는 이 상진님 진리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네.